김건희의 대선 공약 개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월요일 날 있었던 건데, 저희가 어저께 언급을 안 한 거라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만큼, 김건희나 명태균이 이 나라 정치에 연관을 미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관련된 얘기일 건데요. 기사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김건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윤석열 캠프의 공약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 실장이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대선을 20일 앞둔 2022년 2월 16일에 김동조 메시지 총괄이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주면서 한모 씨가 윤석열 후보 사모의 지인이니까 통화를 좀 해서 잘 들어줘라고 당부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씨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고 관련 기록을 휴대전화에 남겼는데 이후에 실제로 문화예술 공약 일부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 김건희 주변 인물들이 대선 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나름은 여태까지만 해도 우리 교수님이 정책 총괄로서 어느 정도 좀 신용환 교수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정책 총괄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 안에서 각종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은 이미 각계각층을 통해서 이제 받아갖고 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김동조가 나중에 이제 김동조 출신을 보면은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 출신이잖아요. 관련된 그쪽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 출신인데 대표이사는 김건희도 2천만 원밖에 연봉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300억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서관들 중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인 거거든. 그런데 왜 코바나 컨텐츠에서 대표도 2천만 밖에 못 받는 코바나 컨텐츠에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칠상시 중에 하나로 지목을 받고 있는 사실상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사람인 거야. 근데 이 당시에 메시지 총괄을 했다는 거지. 메시지 총괄이 뭐예요? 당선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당선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얘기들, 당선자의 입을 대신해갖고 밑에 있는 여러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김동조라는 사람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삼성 자산운용 채권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연설 기록 비서관. 그렇죠. 연설 기록 비서관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은 국정기획 비서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연결됐을 때 코바나 컨텐츠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됐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건데, 아무튼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게 코바나 컨텐츠하고 주가 조작이 있었던 전후에 늘어난 돈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김건희 집사가 아니냐, 돈 집사가 아니냐 의심받는 사람인 건데, 아무튼 얘가 뜬금없이 증권사 출신이라서 메시지 총괄을 하면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공약 부분을 외부인을 통해 갖고 조정을 받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김건희가 직접 시켜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캠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외부 사람이 대통령의 당선자의 공약을 손을 본 거예요. 손을 본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손을 본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손을 봐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통화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총괄이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책 관련해서 변경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라라고만 시켰어. 이 정책 총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참조를 하라는 얘기인가? 영향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개인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소견으로 쭉 공약 검토를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변경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라고 그 통화만 받고 들었어. 근데 막상 나중에 공약집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지. 전혀 캠프 내부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자기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자체를 전부 다 조정하고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캠프 안에 있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김건희의 지인이다라고밖에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정책을 바꿨더라라는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아마 후보자 시절부터 인수위원회에 있는 각종 인사와 공약들까지도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수정하고 관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김건희랑 연결된 사람인 거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수정된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저 내용이 수정된 게 아니라 저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거나 인사로 반영이 되는 과정 중에 역시나 힘을 미쳤을 거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금액이나 퍼센테이지 수치가 수정된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공약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사와 집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김건희냐는 거예요. 왜 김건희? 김건희가 공식적으로 캠프 안에 들어와 있던 인물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김건희가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개인적으로 조언하거나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사람을 시켜서 캠프 안에 있는 공약을 바꿔버릴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캠프 내에도 김건희의 조력자는 있고 캠프 외에도 김건희의 조력자는 있었다는 거고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과 공약들을 사실상 주물럭주물럭 하고 지금 이 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맡아서 앉았을 뿐이지 뭐가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지고 수정이 되고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 교수님이랑 한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한 씨가 윤석열 후보의 이 문화예술 분야 공약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미리 내용을 받아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동조로부터 기초안을 받았고 자신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 임명한 특정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고 이재명 쪽 인물이라며 사실상 배제를 요구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캠프 내부의 인물이 아니라는 게 진짜로 큰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저 정책의 영향에 있어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의 어떤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실무자들을 다 김건희가 내리 꽂아서 자기 사람을 심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뿌리들을 나중에 어떻게 다 걷어내야 싶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서 아무튼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법사위가 이거를 상정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정쟁을 자꾸 반복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안 하면 이제 창피할 노릇이 됐다. 대한민국이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에 대해서 두 차례나 국회에서 이미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복할 때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윤건희 정부 전체에 있었던 모든 비리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특검입니다. 이게 특검으로만 특검으로 받아지게 한다고 치면 그냥 이걸로 해서 그냥 이 정권은 그냥 끝나고 식물이 되는 거고요.
이거 특검으로 이걸 또 상정을 안 한다 그러면 개별로 쪼개가지고 상설 특검으로 다음번에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이 아마도 첫 번째 상설 특검 관련된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 올려보고 이번에도 안 통한다고 치면 그때는 이제 더 안 올려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면 뭐 개혁신당도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8표 중에 7표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심 계산이 좀 들고요. 한동훈 역시도 이걸 가지고 표단석을 하기에는 지금 윤석열의 지지도라든지 또 중진 의원들의 불만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